안녕하세요. 늙어봤나 젊어봤다입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아침은 평안하게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무슨 큰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바로 평생의 동반자이자 제 속을 가장 많이 긁어놓는 원수인 저희 집 영감님 때문에요.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세월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쓴 약도 먹다 보면 익숙해지고 아무리 모난 돌도 세월의 풍파를 맞으면 둥글둥글해진다고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강산이 5번이나 바뀌는 50년 세월을 한 입을 덮고 살았으니 이제는 그 사람 눈빛만 봐도 숨소리만 들어도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맞힐 경지에 이르렀다고 자부했죠. 그런데 구독자님들, 딱 한 가지 정말 평생을 가도 절대로 적응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남편에게서 나는 온갖 소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리요. 저희 영감님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평생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험한 일마다 않고 성실하게 일했고 지금도 제가 어디 아프다고 하면 약부터 챙겨주는 다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그놈의 소리만 없으면 제가 아마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저희 남편이 만들어내는 그 기상천외한 소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한번 초대해 볼까 합니다. 아마 들으시면 어머 우리 집 영감이랑 똑같네 하면서 무릎을 탁 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겁니다. 저희 집 아침은 늘 고요하게 시작됩니다. 제가 먼저 일어나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보는 그 시간이 제게는 하루 중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쪽 안방에서 으어하는 무슨 동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오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저희 영감님이 기지개를 켜는 소리죠. 그리고는 어김없이 화장실로 향하는데 온 집안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크악, 태 하는 소리를 냅니다. 대체 목에 뭐가 걸렸는지 저는 아침마다 남편이 무슨 금덩이라도 삼킨 건 아닌가 걱정이 될 지경입니다. 그렇게 한바탕 요란한 세리머니를 마치고 식탁에 앉으면 본격적인 소음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바로 밥 먹는 소리입니다. 저희 영감님은 음식을 드시는 게 아니라 거의 연주를 하십니다. 김치를 한 입 빼어 무시면 아삭, 아사삭 하는 소리가 마치 마른 가을 낙엽을 밟는 것 같고 된장찌개라도 한 숟갈 뜨시면 후루룩, 쩝쩝 하는 소리가 온 동네 폭포수는 다 합쳐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정말 그 소리 듣기가 싫어서 밥상에서 몇 번이나 숟가락을 내던졌는지 모릅니다. 제발 좀 조용히 좀 먹어요. 교양 없게. 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때마다 저희 영감님은 세상 억울한 표정으로 아니 밥을 맛있게 먹는데 소리가 나는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하며 대래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제는 하도 들어서 반쯤 포기했지만 얼마 전에는 아들 내외와 같이 고급 한정식 집에 갔다가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그 조용하고 격식 있는 식당에서 저희 영감님의 후루룩 쩝쩝 교양곡이 울려 퍼지는데 며느리가 애써 못 들은 척하느라 애쓰는 모습이 제 눈에 다 보이더군요. 그날 집에 와서 제가 한마디 했더니 그 비싼 밥을 사줬으면 맛있게 먹는 소리라도 나야 돈 안 아깝지 하는데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밤이 되면 공포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코 고는 소리입니다. 저희 남편의 코골이는 그냥 코골이가 아닙니다. 그날 컨디션에 따라 장르가 바뀝니다. 어떤 날은 고장난 트랙터가 시동 거는 것처럼 드르렁 푸 하고 어떤 날은 천둥 번개가 치는 것처럼 콰 하면서 온 집안을 흔들어 놓습니다. 제가 자다가 너무 놀라서 여보, 집에 불이라도 났어요? 하고 벌떡 일어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옆에서 아무리 흔들고 꼬집어봐도 본인은 세상 모르고 잘만 잡니다. 하도 시달리다 보니 이제는 제가 요령이 생겨서 남편이 코를 골기 시작하면 녹음기 앱을 켜서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들려주죠. 당신이 어젯밤에 낸 소리 좀 들어봐요. 그러면 그걸 들은 저희 영감님 반응이 더 가관입니다. 내가 이렇게 장엄한 소리를 낸단 말이야? 이거 완전 베토벤 운명 교향곡인데? 하면서 실실 웃고 있습니다. 속이 터지는 건 제 몫이죠. 어디 그뿐인가요? 물건을 다루는 소리도 유난합니다. 리모컨 하나를 소파에 내려놓아도 쿵 하고 폭탄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신문을 넘길 때도 차라라라 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볼 것처럼 요란을 떱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설거지 도와준다고 나설 때입니다. 고맙기는커녕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날까봐 심장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릇끼리 부딪히는 쨍그랑 소리, 수저통에 숟가락 던져 넣는 와르르 소리.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제명 짧아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독자님들, 이렇게 평생을 남편의 소음, 공해에 시달리며 살아온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남편이 동창들과 1박 2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뛸 듯이 기뻤죠. 아, 드디어 해방이다. 오늘 밤은 기 맞고 잘 필요도 없겠구나 하면서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은 제가 그토록 바라던 대로 정말 고요하고 평화로웠는데 그 적막함이 저를 너무나도 불안하게 만들더군요. 밥을 먹는데 익숙한 쩝쩝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밥맛도 없고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웠는데 드르렁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허전해서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환청이라도 들리는 건지 거실에서 남편이 쿵 하고 리모컨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 쥐 죽은 듯이 고요한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지긋지긋해했던 남편의 그 모든 소리들이 사실은 그 사람이 내 곁에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는 것을요. 밥을 시끄럽게 먹는다는 건 그만큼 입맛이 좋고 건강하다는 뜻이었고, 코를 요란하게 곤다는 건 오늘 하루도 고단하게 보내고 내 옆에서 깊이 잠들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물건을 쿵쿵 내려놓는 소리는 그만큼 그 사람이 내 곁에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고요. 그 시끄러운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찾아온 적막함은 제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나왔어 하고 우렁차게 소리를 지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 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편의 소음 공해를 사랑하게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남편이 쩝쩝거리면 등짝을 한 대씩 때려주고 코를 골면 사정없이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 그럴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 소리들에 짜증을 내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안도합니다. 아, 오늘도 이 양반이 내 곁에 잘 있구나 하고요. 구독자님들의 댁에는 어떤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나요? 혹시 저처럼 배우자의 소리 때문에 괴로우시다면 오늘은 그 소리에 한번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은 아닐지라도 내 삶을 채워주는 가장 소중한 배경음악일지도 모릅니다.